자, 이번 시간은 이제 재산세입니다. 교재로 따지면은 197쪽입니다. 197쪽이고, 유인물 자료는 8쪽에 나와 있습니다. 8쪽에. 이 재산세, 네, 제 3장, 우리 지방세 중에서, 지난 시간에가 이제 등록면허세 2장까지 했고요. 제 3장 재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그 1장 취득세, 2장 등록면허세하고 아예 차원이 달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주로 이제 취득 단계에서 주로 부과되는 세금인데, 재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취득할 때, 등기 등록할 때 행위세입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보유과세, 또 재산에다 부과되는 세금, 재산과세, 보유과세,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할 때, 등기 낼 때 한 번만 내면 되지만, 재산세는 매년 나옵니다. 매년. 보유과세에 있다 보니까 보유하게 되면 매년 과세가 돼요. 그래서 특징한 날이 있어요. 6월 1일. 그날을 과세 기준일로 해요. 그래서 6월 1일 날짜 과세 기준일로 해서 그 날짜로 재산을 가진 사람한테는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이제 그 일정한 기한까지 신고 납부 안 했을 때는 가산세를 포함시켜서 고지서죠.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서가 발급되죠. 그래서 외외가 보통징수 방법입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그러지 않아요. 재산세는 아예 재산 소재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재산세액을 계산합니다. 세법에 따라 지네들이 계산해요. 시장 군수 등 계산해서, 그래서 일정한 기한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서가 발급하여 징수됩니다. 이런 것을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해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 징수된다. 따라서 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없습니다. 재산세는 가산세가 없어요. 그리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일정 기한까지 금전으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액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납부세기 1,000만원 초과해서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면 일정한 기한까지 신청, 허가 받아가지고 그 시군 소재, 관할구역 소재에 되는 부동산 갖고도 물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납부세기 500만원 초과되면 납부 기한까지 일부만 내고, 또 납부 기한 지나서 45일 이내 또 나눠서 또 일부를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번 분할해서 낼 수도 있어요. 500만원 초과시는 분할해서 낼 수 있다. 1,000만원 초과시는 부동산,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재산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재산세에서 우리 좀 까다로운 부분이 토지분 과세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요,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또 봐요.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하고 그냥 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그런 나대지하고 세율이 똑같이 부과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농지는 좀 세율이 적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대지는 좀 세율을 높게 해야 되겠지. 그리고 상가 토지하고 나대지하고도 또 세율이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됩니다. 그 구분이 세 가지로 돼. 일부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돼요. 일부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일부 토지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돼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요. 다행인 거죠. 우리 지적공부상의 토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28개로 구분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재산세는 몇 가지로 구분해? 세 가지로. 그러니까 참 쉬운 거예요. 세 가지로만 구분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출제를 해요. 그래서 작년에 세문제 27에 세문제 나왔는데, 이게 분리과세인지 별도 합산, 종합산, 토지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작년에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나 해결할 수 있었어요. 두 문제나.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 할 필요 없어요. 교재는 자세하게 다 해놨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에 다루는 그런 부분 쪽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가지 특징을 봤으니까, 설명했으니까 바로 이제 들어가죠. 자, 재산세는 이제 보유과세라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유인물 자료에 보면 먼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재산세는 이런 특징을 갖는다. 보니까 시군 구세로 딱 달라져 버리죠? 시군 구세로.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도 단위에서 구에서 특별시는 구에서 이렇게. 근데 도구세인데 재산세는 시군구세가 되네요. 가로 2번 보세요. 보유과세란 말, 재산세, 재산에 대한 세금, 재산 갖고 붙이는 세금이다. 보유에 대한 세금이다. 보유과세. 그리고 수익세란 말 들어있지. 그럼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직접 본인이 사용해서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남한테 세를 줘가지고 임대료, 수익이 생기죠. 그래서 수익에 대한 세금이다. 그래서 수익세라고 그래요. 수익세. 그리고 가로 3에 보면 응익과세라고 돼 있죠. 특히 건축물은 수익력,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력, 벌어들이는 수익력에 차가 나야 과세된다. 응익과세고, 소유자별이란 말, 또 개별과세란 말, 소유자별로. 무조건 소유자별로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은 나에게, 내 아내 재산은 아내에게 따로따로. 이렇게 소유자별로 꼭 과세돼요. 소유자별, 개별과세다. 근데 이제 그 소유자별이면서 또 개별과세인데, 이 개별과세란 말, 일단 소유자별 다음에 컴마를 좀 해놔요. 구분 좀 할게요. 소유자별로 따로따로 냅니다. 그러니까 부부 합산해서 세금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각자 소유자별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과세인데, 이 개별과세란 말이 이제 물건별로 과세돼요. 물건별로. 그러니까 물건별로 과세되는데, 단서가 합산과세가 일부 있어요. 이 개별과세 단 일부 토지가 합산과세가 있어요. 일부 토지는 합산과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가가 있어요. 여기 상가가 상가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 이 건물 따로따로 재산세가 계산돼요. 따로따로. 그런데 토지만 일부,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일부 토지만 시군별로 합산해 주는 게 있어요. 토지는 일부는 합산해 주는 게 있어요.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 있어요. 자, 재산세는 일일이 물건별로 과세가 따로따로 되는데 일부 토지만 뭐요? 합산과세. 여러분들 주택도 따로따로요. 여러분들 주택 여러분들 5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다 5채 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부과됩니다. 그 개별과세예요. 그런데 일부 토지만 합산과세를 하고 있다. 설명할 겁니다. 좀 이따 다. 그리고 그 보통징수죠. 보통징수 방법이고 가산세 없죠. 가로 사이가 별표 3개 쳐놔요. 이게 여러 차례 틀리게 나옵니다. 신고납부 방법으로 틀리게 많이 나와요. 재산세는 신고납부 방법 아니에요. 보통징수 방법이요. 그래서 가산세가 없는 세금이요. 그래서 앞으로 가산세가 없고 고지서 기한까지 안 내면 가상금이 적용되는 세금은 물어보면 재산세가 답이야. 재산세는 가산세는 없어.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그런 가산세가 없어요. 대신에 고지를 하죠. 그럼 고지서 기한까지 안 내봐. 그럼 가산금은 붙게 되는 거예요. 가산금은 적용. 가산세는 없어도 무슨 적용? 가산금은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도 별표 하나 쳐줍니다. 몇 차례 나왔죠. 재산세는 이렇게 물건별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개, 수십 개 고지서가 발부될 수도 있어. 한 사람한테. 그러면 주택이 5채면 고지서가 5개나 따로따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고지서 한 장마다 세금이 2,000원 미만으로 돼야 돼.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것 갖고 틀리게 냈는데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도 그래요. 지방소득세도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2,000원 미만. 근데 작년에 지방소득세 문제에서 틀린 거 돼가지고 이게 답했어. 세액이 2,000원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틀렸어. 2,000원은 징수해요. 어디까지 징수하지 않는 거? 미만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2,000원이면 징수해요. 근데 2,000원인데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틀리게 나왔어. 아주 더티한 놈이야. 정확히 가야 돼.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이니까 징수면제란 말이야. 2,000원부터는 징수해요. 가로 물납이라는 규정이 있네 이거. 시군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분납이라는 게 있네. 분할납부. 자, 납부기한까지 다 내지 않고 일부만 내고 45일 이내 또 일부를 내는 경우를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원한시 낼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래도 물납도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 있어요. 시군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틀리게 나온 적 있어.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는 안 돼. 시군 관할구역 내 소재해야 돼. 예를 들면 그 파주시 거에 재산세가 1,000만 원 초과해. 그러면 물납을 하면 파주시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군 관할구역 내 소재. 그렇죠? 그리고 그 가로 7번 사실상 현황 부과.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그렇죠? 미등록된 토지도 과세세 포함돼요. 등록되지 않는 토지도. 특히 이제 무허가 건물. 보이지 않게 항공기 촬영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무허가 건물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재산세 부과합니다. 그렇죠? 또 이행 강제금까지도 막 부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꼭 부과된다.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된다. 자, 그러면 이 재산세 특징에서 여러 내용을 살펴봤네. 재산세 다 끝나버렸네. 특징에서 이렇게만 내진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냅니다. 예, 시험 낼 때, 다음 몇 가지 써놔요. 몇 가지 써놓고 이 중에서 재산세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모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신고납부 방법이 있네. 그럼 해당이 안 되지. 보통징수 방법이 있네. 그럼 해당되지. 맞아요? 물납, 분할납부 있네. 해당되지. 그죠?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산세 있네. 그럼 해당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이 자료에서 재산세에 해당되는 것만 모두 오는 것. 그럼 이 특징, 보통징수라는 것, 있죠? 가산세 없다라는 것, 물납이 관한 규정이 있죠? 분할납부 규정이 있죠? 그죠? 이런 거 특징입니다. 그리고 도세, 구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시군, 구 이렇게 나와야 돼. 시군에서 부과. 경기도 같은 경우는 파주시,
또 뭐 고양시 따로따로요. 따로따로. 파주시 따로, 고양시 따로. 이런 식으로. 예. 제가 일산시라고 안 했어요. 일산시가 아니죠. 예? 일산시라는 건 없죠. 고양시에가 들어가는 거죠. 일산 동구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저 밑에 지방은 일산시로 아는 사람들 많아요. 예. 고양시로 부르고 오히려 고양군으로 알고 일산시로 이렇게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 과세장. 자, 지금부터 이제 또 중요한 거 나오네요. 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데, 자, 교재에도 있지만, 예? 지금 제목 정도로 주로 나오는데 조금 제가 더 깊게 설명할 거예요. 지금 재산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열거주예요. 열거주의. 열거돼 있어. 5가지로. 첫째가 뭐냐면 토지가 있어. 토지. 예?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 그리고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까지만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옛날 시대 때 막 이런 때는 옛날에는요 다음 중 재산세 과세 대상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가지고 기기 장비를 정답으로 준다든지 또 차량을 정답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했어요. 뭐 광업권, 어업권 뭐 그런 것도 다 과세 대상 아니에요. 예, 토지 건축물 주택이라는 부동산과